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 연휴 기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은 또 동시에 설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도 이 마음 한켠에 이 참 걱정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진짜 뭐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해도 전혀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이제 그 뭐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고 뭐 식사 자리에서 얘기도 듣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평상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8, 90%는 최근 들어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그래도 사법부나 그리고 수사기관, 공수처 특히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편향적인 모습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과 주류 언론들은 많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것들은 계속해 가지고 선동이나 민주당의 편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어떤 그 조직들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금 일들이 이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하는 거나 비판하는 내용들이 정치에 입각해 가지고 무슨 뭐 보수기 때문에 좌파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상식에 입각해서 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최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 그리고 또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랑 계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해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검찰로 그거를 이첩을 시켰죠. 이것조차도 사실 공수처법에 어긋나 있는 모습이에요. 왜? 공수처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하게 된다면 검찰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이것만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 이거는 공수처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로 이첩을 시켰는데 그냥 단순히 기소 불기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검찰이 수사하겠다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검찰의 역할을 기소 불기소 요거에만 한정시켜 놓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하는 거는 공수처법에도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거지로 검찰이 자기들이 이제 또 가져가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수사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가 뭐였던 겁니까?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 아무래도 이제 그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마음대로 뭐 합의를 봤었는데 이 남아있는 한 8, 9일 뭐 한 11일 정도가 됐었죠. 그렇죠? 공수처에서 조금 빨리 검찰로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11일이나 12일 정도 가지고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11일이 아니라 뭐 12일, 13일 더 넓혀가지고 20일까지도 최장 더 연장을 시켜달라고 법원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야, 너네가 그런 식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시켜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공수처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갖고 있는 법적 근거가 뭔데? 그거 내놔봐. 이렇게 이제 강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무려 검찰이 2번이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정확하게 그거를 기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공수처가 그렇게나 서울중앙지법을 피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는 원래 경찰의 권한입니다.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우리가 영장 발부받았으니까 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겨댔던 것인데 일부러 중앙지법을 피해가지고 서부지법에 우리법 연구회지 뭔지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영장을 갖다 발부받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해왔던 이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이순영이가 뭔가는 그 판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거지로 수사를 진행해왔던 공수처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어거지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수사를 또 해가지고 기소하겠다라고 했었던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무려 2번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이 제동을 건 그런 상태인데요. 참으로 진짜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 계시는 판사님들께서 이 한마디로 배우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이는 뭐냐?
이 배우긴 배웠는데 좀 모자라낸 거죠. 이념이나 사상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아무리 뭐 공부를 잘했다라고 해도 한쪽으로만 이념에 빠져가지고 공부하면은 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북한의 무슨 뭐 사상 이딴 것만 공부하고 앉아 있으면은 백날이고 천날이고 만날이고 공부한다는 전에 그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정확하게 이번에 그래서 판사님께서 지적했던 게 뭐냐?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 수사는 이제 누가 담당하고 공수처가 담당하고 기소는 이제 검찰이 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이게 나뉘어져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시켜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어떻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딱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뭐 사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뇌물죄를 갖다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냈었어요. 묵시적 청탁. 기억나시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 이런 식의 청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무슨 뭐 텔레파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 그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서원이 됐거나 그리고 또 무슨 뭐 관련돼 가지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서원이가 받은 것을 최순실 씨가 받은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무도하게 그때는 진짜 무도한 검찰이 맞았죠. 무도하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싹 다 집어넣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짓거리를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처법에도 정확하게 기소와 수사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멋대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라고 밀어붙였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경찰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중앙지법에서 첫 번째로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첫 번째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가 되고 난 뒤에 검찰은 놀랍게도 4시간 만에 다시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기각이 됐죠. 남아있는 그러면 검찰의 옵션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거.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지금 모습이겠죠.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석방을 시키지 않고 구속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조차도 이미 불법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석방을 시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조사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가지고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왜? 애당초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입장에서 뭐하러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를 하겠습니까? 관련된 증언들이 됐거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수처가 확보해 놨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 상태로 검찰로 이첩시켰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뭐 이거 다 정리가 돼 있네. 뭐 이런 자료 있고 이런 증언 있고 뒷받침하는 거 이런 거 있네. 딱딱딱딱 해가지고 왁구 짜가지고 오케이 기소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처음부터 자기들이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했겠냐고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검찰은 어떤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를 지금 못마땅하게 보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왔고 증거나 증언 같은 것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무려 2차례나 반려가 되면서까지 2차례나 구속영장 연장시키는 게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검찰이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다? 그만큼이나 공수처의 수사가 엉망진창 개판이었다라는 방증인 것이죠. 검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까지도 다 소집을 해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나 회의를 또 진행하기도 했죠. 이날 회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기소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일단 석방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안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가 개판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다. 이게 어떤 역풍이 불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풍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도저히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여론적인 비판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진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셔츠를 찢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찢을 수가 없는데 이게 탄력성이 좋은 옷이라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첫 단추 자체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단추가 이게 끼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옷이 다 찢어진 상태인데 반드시 이렇게 옷을 찢어버린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고 이 인간들에 대해서 오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수처장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 놓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